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동원고등학교 2020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출발합니다. 4H3 중복 조합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잊진 않으셨겠죠. 자, 그러니까 7에 6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6, 5, 4, 3, 2, 1 이렇게 이제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계산해서 20 해서 가볍게 처리해가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늘 첫 번째 문제는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질 때 밑에 적힌 두 수의 합이 4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4개가 돼 있으니까 4, 또 다른 주 사이 됐습니까? 또 다른 정사면체에서 전체 가지수는 4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몇에 적힌 수의 합이 4가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 경우를 좀 따져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하고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순서 바꿔서 3, 1 이렇게 가지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16이 되겠고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Q분의 P인가요? 자, P분의 Q 나왔을 때 두 개의 합을 구해달라. 16하고 3 더하기 해서 19 처리해가는 거니까 가벼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무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세 번째 문제.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것도 한 번 딱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레벨을 높여가고 있네요.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종류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호를 써서 나타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표시에 가면 이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3의 4제곱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한 명이 이긴다.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 네 사람 중에서 이길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정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르면 되겠습니다. 4명 중에서 한 명을 딱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위를 내서 이겼을까요? 볼을 내서 이겼을까요? 바위를 내서 이겼을까요? 이기는 승리 종류가 좀 있겠죠. 자, 그 종류는 당연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종류를 고르고 됐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계산이 하나는 약분이 될 거고요. 27이 되겠고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논리 전개 과정을 어떻게 이제 차곡차곡 처리해가는지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기고 이렇게 처리했던 분자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설 때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게 한다. 이웃하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 됐을 때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너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말장난처럼 하죠. 이웃하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빼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표현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는 없는 표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 해가지고 이제 둘일 때는 이웃하는 이 가지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여기 세 사람 네 사람 할 때 이제 이웃하는 종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표현하고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순수하게 이웃하지 않을 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하지 말아라 할 때 원리는 뭐죠? 상대방 이웃하면 안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 전체 가지수부터 구했죠. 전체 가지수는 5명을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을 제외한 3명을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3명을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틈이 이렇게 4군데가 생깁니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그 틈에 찾아 들어가면 되죠. 자연스럽게. 자, 이런 산수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자, 그렇다면 계산은 5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4 팩토리얼이 되니까 약분하니까 남는 게 이제 가볍게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가끔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풀이 원리를 이렇게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정확한 원리를 적용해 가야 되는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부모님 두 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사람 수가 이웃하면 안 되는 이 사람 수가 많아졌을 때는 이웃하는 이 경우를 빼야 된다는 이 부분이, 두 사람 이웃할 때, 세 사람 이웃할 때, 네 사람 이웃할 때 이렇게 막 종류가 많아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른 방법을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1, 2, 3, 4, 5, 6, 7, 8, 9. 와, 컨비네이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항 정리해서 출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도대체 뭔가요? 할 때는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잽싸게 머릿속에 떠올려서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x, n 컨비네이션이 x제곱 해서부터 쭉 해서 n 컨비네이션 nx n제곱.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10 컨비네이션? 요 부분이 10이군. 이런 것도 판단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군.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쪽은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0 빼기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 빼기 10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로 나오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10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만 쫙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더하기 이항시켜서 부호가 받게 되겠죠. 빼기 1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3 빼기 10 컨비네이션 4 더하기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러면 짝수 홀수 형태니까 10 컨비네이션 9 이렇게 끝나겠고, 자, 그러면 남는 부분이 10 컨비네이션 0하고 10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풀어 달라는 거고 딱 일치가 됐으니까 계산해서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처리했죠? 자, 맨 처음 접근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쭉 나와 있다. 이항 정리해서 출제가 된 거다. n이 10이군. 처분하기 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이곳에 x에다 이때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곳에 부호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전부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마이너스 계통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런 판단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다 자 써보니까, 문제의 관찰을 잘 해서 보니까 이걸 전체를 구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꼼꼼하게 이제 잘 살펴서 풀이 진행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항 정리를 단순 암기, 거기에 나왔던 수식들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개의 당점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제비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당점 제비. 적어도 그럼 1개, 2개 구해야 될 항목이 많으니까 반대의 경우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 즉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10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당첨 제비가 R개가 있으니까 당첨이 안 되는 제비는 이거 어떻게 되죠? 10-R개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15분의 13이었으니까 이건 반대되는 경우니까 15분의 2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들어가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9 10-R 9-R. 자, 이제 컨비네이션, 이 컨비네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약분돼서 쓰지 않았습니다. 15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5는 3, 55인가요? 3, 3은 9, 3, 55 됐고 5,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R 9-R 처리한 이 부분을 이제 2하고 3을 이쪽에 가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 처리해주면 됩니까? 됐습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써야 더 이쁜가요? 뭐 그리 씁시다. 4 곱하기 3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연속하는 두수니까 우리도 연속하는 두수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R이 금방 얼마라는 거 알겠습니까? R이 6이다.
알 수 있겠죠.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뭐 6건을 쓴다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니까 좀 가볍게 처리를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A, B를 포함한 4명, 남자 4명, 여자 3명이 원형 탁자를 들러앉습니다. 남자 4명은 이웃하게 앉습니다. 4명 이웃한다. 근데 A와 B는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남자인데 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남자를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은 둘을 먼저 나열을 하고요. 그럼 틈이 3군데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A, B를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열 2팩에다가 틈 찾아 들어가자 3 곱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남자 4명이 효율적으로 묶여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하는, 남자 넷은 또 전체적으로 이웃하는 거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남자 4명 됐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엔 여자 3명이 이렇게 있죠. 이 4명이 또 이번에는 이제 원탁에 나열된다라는 얘기니까 원탁에 나열된다? n- 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게 3팩토리얼 6이 12에다가 또 이쪽도 3팩토리얼 6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72 이렇게 계산되나요? 자, 72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좀 붙어 있으면 그 조건 부분을 먼저 잘 해결하는 거죠. 자, A와 B가 이웃하지 않은데 남자 4명은 또 이웃하니까 먼저 남자 부분 조사하는 거죠. 상대방 먼저 나열, 틈이 3군데 있어서 찾아 들어가서 AB 나열해서 전체 덩어리 남자 4명이 이웃하면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포함된 거죠. 그 다음 남자 덩어리 이웃하면 풀이원리, 이웃한다 풀이원리 묶어라거든요. 묶어서 하나로 보아라. 남자 4명 1명, 여자 3명. 그래서 전체 4명을 또 원탁에 나열한다. 3팩토리얼. 이해되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론들을 차곡차곡 분석해가면서 차례차례 이제 계산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논리 전개 과정을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경수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곳에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골고루 담겨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엔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 가입 여부에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60%, 여학생 50%가 자율동아리에 가입하였다. 이 학교의 자율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 하하, 남학생, 여학생 수를 안 가르쳐줬군요. 자,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각각 X, 여학생 수를 Y라고 하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 전체는 200명이니까 200인 걸 알겠고요. 자, 남학생 수의 60%니까 10분의 6X, 그 다음 여학생 수의 10분의 5Y. 이것이 이제 자율동아리 가입한 인원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P1이다. 그러면 10분의 6X 더하기 10분의 5Y 분의 남학생 10분의 6X 이런 형태를 계산한 것이 이것은 P1이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가입한 학생 중에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P2. 그럼 뭐죠? 10분의 6x 더하기 10분의 5y에서 10분의 5y 이렇게 계산한 것이 P2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P2의 2배를 한 것이 P1이 이런 관계가 있다.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10분의 이렇게 다 소거가 돼서 이제 표시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6x 플러스 5y 분의 6x 이곳에다가 또 몇 배를 해야 되나요? 이쪽은 그대로군요. 6x 플러스 5y 해서 이쪽에 5y인데 이게 P2의 2배를 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분모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2도 소거해서 3x는 5y는 관계식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명수가 좀 나와 있고요. 이때 이제 여학교 학생 수는 이제 우리가 y라고 했으니까 y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x를 소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연립방정식 형태로 쓸까요? 좀 식이 흩어져 있으니까 좀 모으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200 썼고 3x 마이너스 5y는 이꼴 0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y를 구해야 되니까 위쪽에 3배에서 빼게 되면은 8y가 되겠고 600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8로 나누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7, 8이 56에다가 5, 8, 4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75명입니다.
75명 있군요. 되죠? 자, 뭐 그냥 간단한 뭐 식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율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뽑았는데 남학생이다. 가입한 학생 중에서 선택했는데 여학생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 조건부 확률 형태예요. 자, 이제 이쪽에서 표시한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식이니까 그 다음은 간단한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건부 확률 이번 시험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 문제는 무난하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스몰 AB라고 할 때 A 곱하기 B가 짝수이거나 이거나 합집합 개념이죠. 오호, 요건 2의 지수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64의 배수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짝수이거나 이 합집합의 개념이라는 뜻이죠. 2의 A 더하기 2B 이런 형태가 64면 2의 6제곱 이런 형태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A 더하기 2B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거나가 합집합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A 확률, B 확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해서 더하기 빼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합집합 개념 됐을 때도 우리가 가지수가 그럴 때는 가끔 또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합니다. 자, 그럼 반대되는 경우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A합 B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형태를 생각하면 되니까 A, B의 반대, 짝수가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은 A 더하기 2B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 6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 이 부분이 좋냐면요. 바로 이제 지금 이게 여사건을 생각하는 데서 사실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짝수라는 부분은 이제 홀짝이 있고 짝홀도 있고 홀홀도 있고 이 가지수가 좀 많아요. 근데 반대되는 곱하기에서 홀수 부분 이제 홀수 요거밖에 없으니까 생각할 게 쉽습니다. 그걸 고려해 가면서 오른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개수가 큰 이곳을 해보면 B가 1일 때 A가 1이면 되겠죠. 3밖에 안 되니까 1일 때 이 결과 나오고 3이면 5가 되니까 됐고 그 다음 이제 B 값에 이제 짝수의 형태인 2를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홀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3 들어가면 되면 벌써 6 되니까 안 되죠.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사건 부분이 확실하게 좋은 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 빼기 해서 지금 계산한 부분이 주사위 2개 던졌다. 36 가지수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8인가요? 됐습니까? 아, 그냥 뭐 계산하죠. 문제를 좀 슬쩍 좀 봤더니 이 뒤에 아주 좀 36P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 약분하고 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36분의 3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P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36P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뭐 34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이런 건 마지막에 산수를 좀 도와줬네요. 자, 문제 스스로 여사건을 구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자, 이거나 되는데 이제 곱이 짝수다. 가지수도 많아요. 근데 이거나 하게 되면 또 여기 또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요.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을 때 반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서 물론 이제 여사건 요 집합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홀수면서 이제 이쪽을 부등식을 생각하는 것은 가지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고 굳이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걸 이용한 풀이요. 이해됐습니까? 참 그럴싸하게 설명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정규리그 1위 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의 경기로 7번 경기 중 4번 경기에서 이긴 팀이 우승한다. 우와, 맞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시리즈는 이렇게 진행되죠. 자, 현재 3번의 경기에서 A팀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을 때 A팀이 우승 확률이 확실히 좀 많겠죠. 2승 1패로 앞서고 있으니까. 자, A팀이 우승 확률을 구해달라. 이때 P 더하기 Q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PQ는 당연히 약분해서 쓰는 거겠고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같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뭐 이길 확률이 같다는 것은 사실은 좀 거짓말이지만
수학적인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2승 1패가 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2승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승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두 게임 중에서 한 게임을 이렇게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리해서 이제 이렇게 2승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1패는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은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에 승리해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4승 채워서. 그 다음은요, 1승 2패를 한 다음에 또 승리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이제 B팀도 3승을 하게 되는 거니까 B팀이 한 번 더 이기면 B팀이 승리가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큰 틀은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승리 2분의 1 해서 제곱하니까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계산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두 게임 중에서 한 게임을 승리, 한 게임은 패한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컨비네이션이라서 2분의 1 승리, 패배가 다 똑같으니까 제곱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승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 승리.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형태 계산이 바로 뭐다?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세 게임 중에서 한 게임 이겨라. 2분의 1 이겨라. 2분의 1 져라. 두 번이나 졌다. 전체는 세 번 게임 했으니까 세제곱이다.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불편하네요. 자, 봅시다. 한번 하다 보면 되겠죠. 뭐, 일단은 4분의 1 계산 되겠고요. 여기가 2 처리되니까 하나 지워지게 되면, 또 4분의 1인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가 되겠고, 3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분의, 그럼 4, 4, 8, 3이니까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자, 16분의 11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 여기 다 확률 구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7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현재 2승 1패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2승을 더하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경우 모양을 좀 살펴봤고요. 그때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할 때 요게 이제 그냥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1승 1패 한 다음에 승리해서 4승 채워서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경기 4승에서 끝났는데 뒤에 또 경기를 한번 또 더 해서 뭐 져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 잡아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신 거죠? 자, 조금만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봐야 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니까 이론 OX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고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 A 확률, B 확률 나와 있고 6건이다. 뭐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만세 외치고 풀어도 됩니다.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뭐가 있습니까? 독립이라는 것만 나와 있으면 되게 쉬운 거죠. 자, A, B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독립이라는 것은 A 교집합 B의 확률 자체가 PA 곱하기 PB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거가 독립이 되거든요. 자, 이제 기억을 좀 알아보게 되면 PA, PB는 0이 아닌 확률인데 열심히 곱하겠는데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든요.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이 0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0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독립이라는 것은 A 사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결과가 같은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 전제조건 A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니은은 사실은 이렇게 쓴 겁니다. PB 확률하고 PB의 여집합 확률이 같으냐. 와,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B가 독립이면 여집합 사이의 관계 독립이냐? 맞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리얼은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우거나 생각하게 되면 B의 확률은 1 빼기 B의 여집합의 확률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얼 이렇게 체크해가면 되는데 이 여집합 확률 뭐 이거는 그냥 다음에 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뭐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거 서술형 문제에서도 좀 가끔 언급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AB가 독립이면은 AB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여집합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독립이다. 이렇게 그냥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증명 한번 또 해 드릴 테니까, 그건 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자, 이번 문제는 그냥 OX 문제의 형태니까 맞다. 이런 형태로 체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차례를 ABC라고 했을 때 세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겠다. 곱이 4의 배수. 4라는 것은 2라는 인수가 2번 있는 건데 2, 4
6 주사위 던져서 2 인수 가진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 4가 또 있고 세 번씩이나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면은 역시 이 문제도 여사건 개념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3번이나 곱하기해서 이런 것이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4는 한 번 있으면도 되겠고 2, 6은 이제 최소 2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와 이런 걸 좀 일일이 따지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2의 배수, 요 2라는 인수가 아예 없을 때, 그 다음에 이런 2의 배수인 이런 2라는 인수가 한 번 있을 때, 요 형태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반대 부분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사위를 열심히 던지는 건데 이 배수가 아예 없다란 얘기는 뭐 전부 다 홀수 3번만 나오란 얘기죠. 홀수 3번 나오라 이런 얘기니까 홀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이번에는 2 배수가 한 번 나오라는 얘기는 2하고 6 이런 게 한 번 나와라. 3번 던지는 것 중에서 한 번 나온다. 근데 요건 이제 요 숫자 요거 2개가 되는 거니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거든요. 이런 게 한 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는 나오면 안 되고 홀수니까 2분의 1인데 이런 게 이제 2번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3번 중에서 한 번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8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요게 좀 지워집니다. 3 곱하기 3분의 1 지워지니까 이게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게 이제 8분의 3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사건 구해가 있습니다. 여사건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정답은 8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줬지만 좀 약간 이 배수 이런 부분들은 교통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라는 인수가 한 번만 들어가도 바로 4의 배수가 되겠고 아니면 2라는 인수, 6이라는 인수가 이제 2번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서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라는 인수가 아예 한 번도 없거나 즉 홀수가 3번 나오거나 2라는 인수가 한 번 있는 이런 경우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홀수 3번 나오는 것은 이제 가볍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2라는 인수니까 지금 이제 2하고 4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요거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요게 한 번 나오지 말아라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4라는 인수 나오면 안 되니까 홀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 때문에 3컨벤션을 처리됐고요. 계산해서 결과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여사건 형태의 이 틀을 잡아가서 특히 이제 이 뒤쪽 파트 연산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은근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는데 집중력 잃지 않고 잘 공부해야 정답 8분의 5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지고 나오는 수가 다르면 동전을 2번 던진다. 여기서 또 갈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전제 조건이 깔렸네요. 동전을 4번 던졌다. 하하, 4번 던지는 경우, 2번 던지는 경우 그 중에 4번 던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또 이 문제도 큰 틀에서는 또 조건부 확률이 나온 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판단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자, 이제 그럼 확률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온다. 6분의 1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동전을 4번 던집니다. 자, 4번 중에서 2번. 뭘 2번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뭐 앞면 나오는 횟수와 뒷면 나오는 횟수가 같으니까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게 제곱이 되겠고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제곱해서 이런 건 이제 곧바로 4제곱 써야 되는데 자, 6분의 5 확률은 동전을 몇 번 던지죠? 2번 던지는데 앞면과 뒷면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그냥 곧바로 제곱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바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횟수가 같을 확률이 되겠죠. 이게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 형태로 돼서 4번 나올 확률이었으니까 앞에 써졌던 6분의 1의 4컨비네이션이의 2분의 1의 4제곱을 쓰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은 이제 열심히 처리해야 되는데 6분의는 약분해서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컨비네이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 처리가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은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8분의 3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야, 이거 숫자가 뭐 이렇게 2분의 5인가요? 이거 막상 쓰려니까 약분해서 쓰다 보니까 1보다 큰 숫자 나오니까 상당히 황당합니다. 자, 이렇게 써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글이 됐을 때 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뭐 8을 곱하기 해야죠. 뭐 4, 5 그러면 20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3분의 3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되셨죠? 23분의 3 처리됐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 문제 역시 이번 시험에는 조건부 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판단이요. 이렇게 나왔다는 전제 조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A집합이라면 A집합, 여기 B집합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A집합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모양틀을 정확하게 잘 잡아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요. 자, 조건부 확률은 혹시 또 나중에 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수식 형태를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호 형태를 좀 쓰지 않느냐 그러는데 개념 설정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개념 설정이 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뭐 수식은 뭐 시험철에 조금 연습해서 아는 내용 형태를 이제 기호로 바꿔가는 형태를 조금 학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개념 설정하는데 집중하셔가지고 문제풀이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 또 만세입니다. 독립이란 조건이 깔려 있으면 항상 쉬운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성립한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2배의 뭐 교집합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PA 곱하기 여집합이니까 괄호치고 1-PB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까? 됐고요. 빼기 PA 곱하기 PB. 자, 독립이라고 주어지면 이렇게 막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만세입니다. 자, 썼습니다.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PA가 0보다 크니까 뭐 PA 이렇게 뭐 다 소거해보면 되겠습니다. 2의 1-PB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빼기 PB 해서 됐고요. 는 1 되겠습니다. 2에다가 정리 또 다시 한번 할까요?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2PB 이렇게 되니까 3PB가 되겠고 2 양식에서 빼니까 1 이렇게 처리해서 PB 확률이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히 계산됩니다. 역시 독립이라는 조건 깔리면 쉬운 것 같습니다. 자, 끝은 아니죠. A 합 B 확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PA 확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A 합 B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PA 확률 더하기 PB 확률 3분의 1 쓰겠습니다. 빼기 교집합 확률인데 PA 곱하기 PB니까 3분의 1 PA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4분의 3이다. 좋습니다. 자, 계산하니까 3분의 2 PA 처리가 됐고요. 우와, 4분의 3에서 빼기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12분의 9-4 이렇게 처리됩니까? 12분의 9-4 뭐 그리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5가 처리가 되는데 이게 3분의 2 PA거든요. 그러니까 3, 4 처리가 됐죠. 자, 그러니까 PA 확률을 구해가 되면은 8분의 5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8분의 5 구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8분의 5 되는데 80을 곱하겠네요. 그럼 답은 50이 되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금 독립이라는 게 사실 가장 기본 형태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PB의 여집합 부분을 이렇게 쓴 거만 좀 특이한 거고 어쨌든 독립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이 수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자, 센스 있게 이제 PA 약분해서 처리해서 깔끔하게 처리되었죠. 자, 확실하게 독립 전제 조건 주어진 이 부분 수식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문제풀이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14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2020 동원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영어 단어 7개를 나열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자들을 좀 잘 봐야죠. P, R, E, M, I, E, R. 겹치는 문자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근데 R, E 또는 ER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연속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그런 문자가 또 이게 2개씩 되어 있는데 포함되라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호. 이제 서서히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등장하는가 봅니다. 자, 저는 이 문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R2, 2R 이게 또 그런 문자가 이제 두 개씩이나 있는데 이게 겹치는 거 계산한다는 게 좀 쉬운 것 같지 않아서 반대되는 경우 아예 저런 문자가 겹치지 않는 그런 가지수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체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요. 전체 가지수는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7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게 해주면 되니까 자, 아예 미리 계산할까요? 7, 6, 5, 4, 3, 2에서 2팩, 2팩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4를 지워버리고 42에다가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3은 6, 12, 1260 해서 아예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빼냐가 이제 겹치는 부분을 빼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저는요, P하고 M하고 I를 먼저 열심히 좀 나열하고요. 이곳에다가 R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고 했을 때 R 두 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겹치기 식으로 RR이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는 경우하고 P, M, I 이렇게 되는데 R이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나눠서 이거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를 이제 나열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MI를 나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R이 겹친다고 해주면 원래 틈이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그 중에서 RR을 하나 집어넣고 그럼 세 개의 틈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2를 나열해야 되는데 2가 또 겹치면 세 개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되겠고 2가 따로따로 2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면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3팩토리얼 PMI를 먼저 나열하고요. 틈이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는데 R이 들어갈 두 군데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틈이 두 개 있는데 2를 나열하려면 또 2가 이렇게 2 들어갈 때랑 2가 따로따로 들어갈 때랑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팩토리얼은 되겠고 여기까 뭐 아예 계산할까요? 3팩토리얼 뭐 계산해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에다가 4에다가 여기는 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건 더하기 해야 되니까 여긴 6에다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6에다가 여기 또 뭐가 되겠습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공통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죠? 그냥 계산하나요? 6곱통에다가 6, 4, 24 이렇게 처리하죠. 뭐 6곱통에다가 6, 3,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6 곱하기 30, 42 되니까 이게 또 계산 또 꽤 됩니다. 자, 6, 2, 12에다가 6, 4, 24, 252 처리돼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아까 이게 얼마였죠? 1260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지금 여섯 빼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 가지수는 1008인가요? 우와.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숫자도 좀 아름답고 1008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틀 흐름을 좀 잡을까요? 숫자를 이제 일단 분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겹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자열이 포함되게. 야, 근데 이제 R이 또 두 개 있고 E도 두 개가 있는 이런 상태라서 좀 엄두가 안 나서 여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가볍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2 혹은 ER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이 이제 이웃하는 경우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야 되니까 상대방인 PMI를 제일 먼저 나열했고요. 그 다음 R을 먼저 나열할 때 R이 이제 두 개가 겹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따로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눴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주느냐 들어갈 틈이 원래 이제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겹치게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2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찾아서 각각 들어간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서 됐습니까? 자, 요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해놓고 또 괜찮지 않냐고 물으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 자, 요렇게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서 처리한 이 부분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좀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동고 15번쯤 되니까 이제 서서히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5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는 16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은 조건 개수를 구해달라. 1대1 대응이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뭔가요?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는 뭐 좀 작아져 가는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치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또 짝수이면이죠. 짝수이면이니까 F2하고 F4하고 F6 이렇게 되는데 숫자는 이쪽 이제 2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아져 가는데 차이가 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도록 이제 되어라. 자, 아이디어들을 좀 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2하고 F4하고 F6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사이에는 최소 한 개의 숫자들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5, 4, 3 여기 이제 숫자는 하나 있어야 이제 차이가 이해는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얘네 당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곳에 이제 대응하는 숫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7개의 숫자들인데 여기 대응될 숫자 3개를 빼고 나면은 4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4개의 숫자들을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니까 일단 이곳에다가 숫자들을 들어갈 개수를 가령 A, B, C, D 개가 들어갔다고 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개를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B, C에는 반드시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는 이꼴 2 이렇게 처리해지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숫자를 열심히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5 컨벤션이 처리해서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이 5 컨벤션이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제 숫자를 배치를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 다이그램을 샥 그려서 우샤 2, 4, 6, 1, 3, 5, 7 이렇게 돼 있나요? 1, 2, 3, 4, 5, 6, 7 이렇게 돼서 2, 4, 6이 배치를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이거 숫자를 거꾸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배치를 해서 뭐 차이가 이렇게 나게 해서 배치 이거래 이거 안 됩니다. 4가 이쯤 오고 이렇게 배치해서 됐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1357에서 이런 숫자들이 이제 어쨌든 이 구성 자체를 하는 가지수가 10가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4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1대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 들어갔던 이 숫자들에 대해서 다시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1대1 대응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1대1 대응하는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4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것이 10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가지수는 여기다 4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게 된 거죠. 가지수는 240까지 해서 최종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조건이 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1대1 대응이라는 건 무난했는데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 4, 6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 그 대응되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때 그 사이에는 최소 한 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틈이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앞에 숫자 또 앞에 숫자 이런 곳에도 숫자를 배치할 수 있겠죠. 일단 그곳에 배치할 수 있는 숫자 개수를 하면 이제 숫자가 4개 남았으니까 4개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 B하고 C 이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 형태를 이용해서 그 개수를 처리를 했고요. 자, 그렇게 배치가 끝나게 되면 그 나머지 4개의 숫자는 1, 3, 5, 7이 가서 1대1 대응을 해야 되니까 1대1 대응 개수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 그 개수를 곱하기 해서 전체적인 개수를 이렇게 240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럭저럭 조금 이해 좀 되셨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문제를 해석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접근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맨 처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는 요 과정 있죠.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복습하고 또 설명을 다시 듣고 해서 복습 철저히 해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했다가 다른 문제에도 좀 유효적절하게 좀 잘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해설 마칩니다. 1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6의 약수 1, 2, 3, 6 확률로는 3분의 2가 되죠. 나오게 되면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6의 약수의 아닌 눈이 나오면 2개의 공을 꺼냅니다. 상황이 좀 다르군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짝수 이런 부분들은
곱하기해서 짝수, 특히 3개 꺼냈는데 이 부분이 짝수되는 이런 가지수는 매우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반대되는 또 6건을 이용하는 풀이가 또 좋은 풀이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어렵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사이를 열심히 던집니다. 자, 3분의 2 확률로 나오게 되게 되면, 자,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열심히 꺼내는데 이 부분이 짝수가 되겠다. 자, 어려우니까 요거 1 빼기 해서, 그러면 3개 다 홀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1, 3, 5 3개에서 3개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자, 3분의 1 확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개에서 3개를 2개를 꺼내는 거죠. 자, 2개를 꺼냅니다. 자, 근데 곱이 또 이번에 또 6건 해야 되니까 홀수 구해야 되는 거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빼기 이렇게. 순간순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3분의 2 처리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10분의 1입니까? 그럼 이게 또 그냥 가볍게 10분의 9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자, 3분의 1 처리 됐고요. 여기 또 10분의, 여기가 3입니까? 그러면 또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계산은 매우 복잡하진 않군요.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공통으로 약분해야 되니까 그냥 30분의로 가는 게 좋겠고 18 더하기 7 해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의 25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러면 6, 5, 30, 6, 6은 36 해서 6분의 5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큰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이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곱셈 정리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먼저 주 사이를 열심히 던져야 돼서 확률이 3분의 2,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지겠고요. 그때 행한 가 3개를 꺼내냐 2개를 꺼내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자, 근데 곱비 짝수를 물어봤으니까 6건을 이용해서 자, 1 빼기 이런 형태로 계산 들어갔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모양을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한 그런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7번 설명 마칩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 과연 어떤 문제인가요? 자연수 n과 소수 p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1215가 나왔습니다. 이때 x세제곱의 계수. 자, 근데 여기가 제곱되어 있고 이쪽이 x분의 1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얻어지려면 자, 각각 선택한 개수를 봤을 때 이쪽이 k번을 선택했다면 이쪽이 이제 2k번 이런 선택을 해야 소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n을 3k로 놓고 풀이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k 중에서 우리가 선택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이게 지수 형태를 할까요? 자, 여기 역수 형태를 하면 되겠죠. 2k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게 되면 x제곱에 여기가 k번 선택하고 요거는 이제 x분의 1에 2k번에다가 p가 2k번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요 부분 이제 소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이제 개수는 간단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매우 어렵긴 한데 3k 컨비네이션 2k에다가 p의 2k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부분이 개수가 이제 1215 이렇게 되는데 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숫자 구성을 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15를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5란 인수가 좀 보이니까 5를 인수를 처리해주면 5, 2, 10 됐죠. 5, 4, 20 됐죠. 5, 3,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부분은 5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소수의 2k제곱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이용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뭐가 됐죠? 5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 부분이라는 것은 k값이 2인 경우고 요 부분이 k값이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k값이 2니까 6 컨비네이션 4에 그 다음에 3의 4제곱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니까 6 컨비네이션 2니까 3, 5, 15, 5, 15 요거 이제 일치가 잘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K값이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값이 1이면 요 모양일 테니까 B는 여전히 3인데 K값이 1이면 여기가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이 지금 3의 제곱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찾기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은 6 자연스럽게 해결됐고요. b 값도 알았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x분의 3의 6제곱 이런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x세제곱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곳이 2번 이쪽이 이쪽이 몇 번이요? 2번이 아니겠는데요? 3번 이쪽이 또 3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가요? 3번 선택하게 되면 자, 6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세제곱 계수가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의 세제곱 이 부분이 계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6, 5, 4를 3, 2, 1 이렇게 되니까 6이 소거되는 20이 처리될 거니까 20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40에서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자, 540 있군요.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처음 부분에서 제가 n을 3K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그나마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 제가 이제 상수항을 보는데 여기 지수가 제곱이고 여기 x분의 1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K번 선택되면 이쪽이 이제 2K번 선택되겠다. 그래서 n제곱 이 부분을 3K로 나눠 놓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거되는 부분. 그렇다면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1215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 소인수 분해에서 수 구성을 문제 형태에 맞춰서 이쪽에서 찾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K값이 2일 때 1일 때 나눠졌는데 이쪽은 좀 해결이 안 됐고요. K값이 2일 때 이 모양 K값이 2일 때 즉 n이 이제 자연스럽게 6해서 원래식 찾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이런 형태 모양 살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식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좀 학습을 어느 정도 진행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해야 이런 것들이 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실전 문제에서 좀 대처해서 풀 수 있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냥 일반한 겨우 암기한 그런 공부 수준 가지고는 좀 안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디 좀 공부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제 설명 부분 적극적으로 좀 활용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빨리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설명 마칩니다. 19번 이어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3, 4, 4, 3, 3, 4, 4 겹쳐져 있군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로 나열할 때 1이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짝수가 2가 적혀져 있는 카드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홀수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 자, 뭐 정확한 뭐 어떤 공식을 써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가지수를 일일이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쭉 나열입니다. 6 팩토리얼 33 겹치고 44 겹치고 됐습니까? 계산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6, 5, 4를 아예 빼버릴까요?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6, 5, 30에다가 6을 곱하기 해주니까 뭐 180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특히 이제 1,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이니까 1, 2가 나열될 때는 1 나열하는 거 옆에는 어차피 짝수가 와야 되는데 2가 오는 경우가 있겠고 또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겠고 근데 상대적으로 고려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곳과 이곳에 대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1 옆에는 짝수가 와야 되는데 2가 와 있다고 치면은 이제 뭐 4가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고 2 옆에는 홀수가 와야 되는데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 옆에 또 숫자가 와야 되는데 2 옆에는 뭐가 와야 되죠? 짝수니까 옆에 홀수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홀수 이제 1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3이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1 옆에 짝수가 와야 되는데 짝수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4가 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짝수 2가 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때는 각각 3, 4가 주변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1 옆에는 아예 4, 4 이렇게 좀 와버리고
그 다음에 2 옆에는 아예 3,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위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나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덩어리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큰 덩어리 1개, 2개, 3개를 나열해서 3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고, 똑같은 거니까 2개 됐고요. 자, 요것도 역시 구성 자체가 3개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이제 자리를 열심히 바꾸는 뭐 2팩 2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이 1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 확률은 180분의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90분의 7 되는데 더 이상 약분을 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90분의 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1 옆에는 짝수들이 와야 되겠고 2 옆에는 홀수들이 와야 되겠고, 자, 근데 동시에 고려한 2 옆에 이제 와야 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자, 해서 이제 독특한 형태의 매치업되어 있는 구성 생각해서 이제 나머지 원소도 있고, 아예 1, 2가 서로 관여가 안 돼 있는 이런 형태예요. 서로 이제 관여가 돼 있는 부분, 관여 안 돼 있는 부분 합쳐서 이제 이렇게, 자, 이 모양 틀을 좀 생각을 해서 전체 이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가지수를 열심히 구해가는 그런 형태. 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 19번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집중력을 요하는 시간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겠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맞추냐가 이제 등급을 올려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서 제가 제시한 이런 것들 좀 착실하게 잘 복습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춰가도록 복습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설명 마칩니다. 자, 이번에 할 문항은 20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의수를 차례로 A, B라고 했을 때 두 첨을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 4, 4분, 야, 이게 또 간만에 또 이게 내분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좌표가 있고요. 좌표가 A-B 이렇게 돼 있고요. 2대1 외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1 처리가 됐고 지그재그 형태니까 2a에다가 빼기 들어가고 a 플러스 b 써야 되겠고, 2 빼기 1 y좌표는 2배의 a-b에다가 빼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모는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됐고요.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b 처리해서 계산 나오나요? a-b 됐고 2a 여긴 그냥 2a고 3b 되는데요.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 좌표가 몇 사분면이다? 4, 4분면이다. 4, 4분면? 자, 그러면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a하고 b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a 값은 b보다 큰 겁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a 값이 2분의 3 b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나요? 자, 이제 이거 동시에 만족해 한 방에 써야 되는데 쑥스럽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만족해주는 순서성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야죠 뭐. A, B 이렇게 되는데 B 값이 1이 되면은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숫자가 없습니다. 2가 되게 되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가 또 없습니다. B가 3이 되면 3보다 크고 2분의 9 이게 이제 3보다 크고, 그럼 여기 이제 4가 있나요? 4가 이렇게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B 값이 그럼 4가 되면 4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이곳이 이제 5가 되겠고, 5보다 크다 그러면 5보다 크다? 그럼 5를 한번 써볼까요? 4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딱 쓰면 될까요? 5. 자, 그러면 5보다 큰 거고, 여기는 2분의 15 이렇게 되니까 뭐 큰 숫자니까 6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 3개밖에 없습니다. 6보다 크고 A가 그럼 다른 숫자 더 없는 거죠. 자, 겨우 3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니까 36분의 3 해서 이제 12분의 1 처리되는 거겠고, 결과는 13 이렇게 체킹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낯선 형태지 뭐 이거 부분은 이제 심각하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간만에 나와 있는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 4, 4분면 또 역시 어려운 항목 아닙니다. 차분하게 해서 이제 형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 열심히 잘 찾기 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0번은 그나마 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살짝 조금 쉬어가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번 설명 마칩니다. 2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6장의 카드가 있고, 주머니 B와 C에는 1부터 3까지 적힌 3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값은
A 주머니에서, 을은 B, 병은 C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 시행에서 꺼낸 카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와 을이 꺼낸 카드의 수의 합보다, 또 갑이 꺼낸 카드가 을과 병의 카드의 수의 합보다, 긴 문장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문제 풀어가는 거 보니까 1에는 갑에는 A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 숫자고 여긴 1부터 3까지 숫자니까 내용을 좀 약간 교통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알아보면 됩니다. 갑을병 이렇게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을이 1을 카드를 꺼내면 갑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2, 3, 4, 5, 6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갑이 꺼낸 카드가 을이 꺼낸 카드보다 클 때. 자,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크다는 전제 조건 딱 깔렸는데 또 합이 더 커야 되니까 병이 1을 꺼내면 이게 2니까 3, 4, 5, 6 이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1에 2 꺼내면 이것도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번 써야 되는데 2, 3, 4, 5, 6 3 나오면 3이니까 4, 5, 6 4니까 5, 6 이런 가지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눈치 있게 1, 2, 3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요. 2가 꺼내니까 3, 4, 5, 6이고 합이 3이니까 4, 5, 6 3, 4, 5, 6에 4니까 5, 6 3, 4, 5, 6에 5니까 6 이것도 뭐 나름 규칙인데요. 3, 3, 3, 1, 2, 3 3, 4, 5, 6 4니까 5, 6 4, 5, 6 6 이게 4, 5, 6에 일단은 좀 없다죠. 됐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거냐면 자,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 정확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는 저보다 클 때, 크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으니까 지금 제가 을을 이렇게 했을 때 갑이 나온 카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지금 이 가지수가 이제 써있는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니까 이게 몇 개인가요? 5개. 5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나요? 3 곱하기 3 이게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이런 전제 조건 하에 갑이 꺼낸 카드의 수가 을과 병의 카드의 수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가지수를 열심히 구했죠. 자, 근데 이게 뭐 이것도 나름 규칙입니다. 3, 2, 4, 3,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되겠고 다음에 2 더하기 이렇게 나름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3공통에 12 곱하기 3이니까 36 이렇게 한 방에 처리되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계산하면 또 얼마인가요? 계산 또 잘해야지. 또 이 부분이 5에 9가 되겠고 이 부분이 5에 6 이렇게 되고 이것이 3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이제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확률은 뭐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200을 또 곱하기 하니까 답은 100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건데 뭐 어떤 심각한 이론에 있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막 머리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풀까? 뭐 지금 제가 보여주니까 좀 틀은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을 기준으로 해서 값 커진 경우들을 이렇게 쫙 다 썼고 그때 이제 합이 또 커지는 걸 밑줄 그어서 나타내줘서 나름 정리한 형태로 이제 틀 잡아서 을이 1 나왔을 때 2 나왔을 때 3들 이렇게 틀 잡아서 좀 처리 진행했죠. 자, 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읽을 때의 느낌은 저도 이제 문제 풀려하려고 읽을 때의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까탈스러운 것 같았는데 막상 풀이해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다시 읽어보게 되면 또 이게 또 뭔가를 좀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해보면 또 아이디어 없으니까 자, 나름 좀 신경을 좀 쓰이긴 쓰이는데 아주 어렵진 않고 이거 뭔가요? 자, 공부 좀 착실하게 잘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산전수전 겪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 극복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좀 잘 하십시오. 자, 21번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2번이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가 시험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 줄로 나열된 10개의 좌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 뭐 이웃하면 안 되나 보죠. 자, n개 이상의 빈 좌석이 있도록 자, 좌석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n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수를 an이라고 했는데 a1, a2 한 개 이상 집어넣어라, 2개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풀었던 거랑 좀 유사하네요. 학생이 앉을 자리가 이곳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틈 사이에는 반드시 좌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좌석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좌석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넣을 좌석의 개수를 우리는 A, B, C, D, K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 이렇게 됐을 때 전체가 10개에서 사람 앉는 것 빼니까 7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1을 풀려면요, 이곳에는 좌석에 반드시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T 한 이 결과가 2를 소거해야 되니까 5 이렇게 처리해서 서로 다른 4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A2를 풀어가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곳에 이제 2개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를 집어넣으니까 4를 빼니까 어떻게 되죠? 3 처리됩니까?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구해가는 가지수 이렇게 해서 이제 A2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이제 3개 돼 있을 때 이곳에다가 이제 학생 3명을 이제 또 앉혀야 되는데 요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거겠죠. 3팩토리얼. 요것도 잘못 빠뜨립니다. 자, 이제 계산 좀 합시다. 자, 이곳은 9, 8 컨비네이션 5는 8 컨비네이션 3 되겠고 여기는 7, 6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8, 7, 6 나누니까 8, 7, 7, 8, 56에다가 이건 6, 5, 4, 5, 4,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3팩토리얼 곱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6에다가 6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6, 6은 36에다가 3, 6, 7, 42, 456 됩니까? 그래서 456을 답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문제가 깔끔하고 좋은데 아이디어만 딱 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쉽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좀 저한테 아이디어 배워 가시면 됩니다. 학생 3명을 열심히 앉히겠습니다. 앉을 자리를 확보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다가 의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뒤에도 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딱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있는 저 빈 좌석의 개수, 그 개수가 총 7개가 되면 되겠다. 자, 다른 곳에는 0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곳엔 반드시 1개 혹은 2개가 들어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해서 이제 변형된 식 처리해서 개수를 구하겠고 여기 3팩토리얼은 이제 학생이 이제 좌석 확보됐을 때 3명을 앉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처리한 겁니다. 되죠? 큰 흐름틀에서 이렇게씩 나와가는 이 과정, 이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도원구는 아까도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 문제가 있었는데 한 시험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2번 쓰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네. 이건 조금 아쉽네요. 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니까 2번 냈나 봅니다. 복습 열심히 잘 하셔야 될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22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3번 동원구 시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겨운 과정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는지 차분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와, 문제 일단 깁니다. 긴장하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뽑은 카드는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카드가 뽑기를 중단할 때까지 5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5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5가 아니면 카드 뽑기를 계속하고 카드에 적힌 수가 5면 5가 나오면 카드 적힌 뽑기를 중단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n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5이거나 그 바로 전번에 꼭 뽑힌 카드보다 수가 적어도 중단하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뽑기를 더 하고 적은 수가 나오면 점점 큰 수가 나와야 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제 생각에는 일일이 좀 다 수영도 그리듯이 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죠. 와, 힘겨운 과정 시작해야 됩니다.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으쌰! 기회를 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카드 1위 카드 뽑을 수 있고 2를 뽑을 수도 있고 3을 뽑을 수도 있고 4를 뽑을 수도 있고 5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5를 뽑게 되면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단할 확률은 그냥 5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5분의 1 깔끔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요. 이 1보다 1이 뽑히면 안 되죠. 작은 수가 뽑히면 안 되는 거니까 2가 뽑히거나 3이 뽑히거나 4가 뽑히거나 5가 뽑혀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5 뽑으면 이때 카드 뽑기 중단합니다. 2일 때는 1, 2가 나오면 안 되니까 또 3, 4, 5 해주면 또 5는 또 중단할 거고 3일 때는 그러면 4, 5가 나오고 이때 이제 다른 숫자들 이거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확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왜 중단하죠? 왜 확률이 제로가 되죠? 5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4보다 작은 수 나오면 안 되겠고 5가 나와서 또 이때도 게임이 딱 끝나겠습니다. 자, 확률은 25분의 이렇게 되는데 5가 나오는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니까 확률은 2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올 확률은 두 번째에서 딱 게임이 끝날 확률 이때 나올 5가 나올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했을 때 2가 현재 나와 있는 확률은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25분의 1 확률이 되겠고 3이 나왔을 확률은 하나, 둘, 세 개, 두 개가 처리되나요? 그럼 이게 지금 25분의 2 확률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4가 나올 확률은 또 몇 개 되겠습니까? 요거는 4는 이렇게 3개가 되나요? 그래서 25분의 3 처리해서 4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지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2가 나왔다. 그럼 세 번째 시행에 들어갔을 때 요 녀석이 나올 때 요거는 때 뭐가 나올 때 되죠? 3 나와도 되고 4 나와도 되고 5 나오면 이제 멈출 거고 요때는 또다시 4, 5 해서 5면 게임 끝날 거고 요거는 이거 뭐지? 시험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가 나와서 게임 끝나겠습니다. 자,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데 요거는 5의 세제곱이라고 써야 되겠군요. 자, 이때 개수를 세야 되는데 요거는 이게 개수가 한 번인데 25분의 1이니까 요게 한 개가 되겠고 요거는 여기가 2가 있으니까 두 개가 되겠고 요거는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전체는 좀 몇 개가 되죠? 6개 되겠죠. 자, 이것도 또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3이 나올 확률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하나니까 자, 이것도 5의 세제곱일까요? 125, 5의 세제곱 다 쓰면 되겠고요. 요 개수를 구하게 되면 3은 이렇게 하나니까 그냥 하나 처리됐는데 자, 4가 나와 있을 확률은 여기도 있고 4, 요거 또 하나인가요? 근데 이쪽은 여기 가지수를 몇 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4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두 개니까 여기 5의 세제곱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 들어가서 또 이때는 4가 나오고 5 나오면 게임 끝나고 이건 5 나오면 게임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시행 한 번 더 됐으니까 5의 4제곱이 되겠고요. 이쪽은 1이었으니까 하나 계산되고 여긴 3이었으니까 또 계산돼서 4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쪽에 4가 나와 있을 확률은 뭐 됐습니다. 이건 5의 4제곱분의 1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시행에서 확률 나올 것은 그냥 5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계산해 다 썼습니다. 수용소처럼 일일이 다 알아보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그 다음 시행에서 볼 때는 2가 나왔을 때 3이 나왔을 때 4가 나왔을 때 이렇게 확률을 모아서 처리했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효율적인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자,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2의 5제곱 처리되겠고 그럼 첫 번째 거는 5의 4제곱이 되겠고 다음 거는요 4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나요? 다음은 6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고 다음은 그냥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아까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 확률을 일일이 다 구하는 거 2의 5의 5제곱도 있죠. 그러니까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분자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5의 5제곱 맞춰놨으니까 자, 분자 열심히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625가 되는 것 같고 요게 또 얼마인가요? 이게 125에 4 요게 100 되니까 500 처리되네요. 500 처리가 되겠고 25가 또 어떻게 됩니까? 25가 6이고 150이 되나요? 150 되겠고 여긴 20을 묶으면 되겠고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600 이렇게 되니까 650이 되죠? 자, 그러니까 1255에다가 또 21도 더 있습니까?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550, 1275, 됐습니까? 1296. 와, 이 어려운 산수 마지막까지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1296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야, 이거 열심히 수용도처럼 그려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참
이걸 막막합니다. 이게 내용 정리를 어떻게 트리를 잘 잡아서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5가 나오면 5가 그러면 뽑기를 중단하고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데 그것도 그냥 마구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니 적힌 수가 5이거나 이거보다 또 두 번 작은 수가 처음보다 더 작은 수가 나오면 또 그때도 중단합니다. 그때 그런데 5가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확률은 계산되지 않는데 게임은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수용도처럼 첫 번째 나온 숫자를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1, 2, 3, 4, 5. 됐죠? 자, 5가 나왔을 때 게임 중단하고 나머지 숫자 있을 때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1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게임 중단하는데 확률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게임이 진행되려면 2, 3, 4, 5 나올 때 5 나올 때 또 중단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될 거고 나머지 숫자들은 확률 계산 안 될 거니까 빼버렸고요.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5가 나올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처리해서 25분의 4 처리하는 이 부분이 제 나름대로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더 잘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곳에서 계속 수용도로 여기서 가지치기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2가 나온 경우, 3이 나온 경우, 4가 나온 경우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하고 그때 각각 확률을 구해서는 이 부분이 제가 아이디어를 잘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죠. 자, 2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3이 나올 확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일단 5분의 각각 확률을 곱하기 가면서 개수를 카운팅 해야 되는 거니까 카운팅, 그 다음 카운팅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이해됐습니까? 자,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복잡한 부분들도 내용 정리가 돼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호고 마지막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나름 정리를 좀 잘 해가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해 잘 할수록 좀 학습하시고요. 자,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뒤쪽 파트 부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동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3번 끝으로 동호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이었습니다. 바이바이.